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와 높은 습도. 한국의 여름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입맛은 사라지고 기력은 쇠하기 쉬운 계절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를 소박한 밥상 위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바로 제철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주는 여름 반찬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한 접시의 반찬이 어떻게 우리의 여름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영감을 주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우리 문화 속에 숨겨진 더 깊고 다채로운 맛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름의 향을 머금다. 깻잎 양념절임 여름 채소 중 가장 독보적인 향을 꼽으라면 단연 깻잎일 것입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명약이라 불릴 만큼 영양도 풍부하지만 무엇보다 그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은 다른 어떤 채소도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을 지닙니다. 이 깻잎으로 만드는 양념절임은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도 살짝 지져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인 여름 밥상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깻잎 150장을 준비합니다. 깻잎은 잔털이 많아 세척이 중요합니다. 식기 전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깻잎 표면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이 불어나 쉽게 제거되고 깻잎은 한결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이후 식초를 희석한 물에 5분가량 더 담가 살균한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냅니다. 이때 줄기 끝을 약 1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면 나중에 한 장씩 떼어 먹기 편리합니다. 헹군 깻잎은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의 맛이 희석되어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리의 맛을 좌우할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청양고추 4개와 홍고추 4개는 씨까지 함께 곱게 다져줍니다. 고추씨는 풋풋하면서도 칼칼한 맛을 더해 양념의 풍미를 한층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쪽파 10대를 송송 썰어 넣고 다진 마늘 3큰술, 고춧가루 5큰술, 통깨 3큰술을 더합니다. 그리고 비법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멸치 다시물 300ml입니다. 맹물을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칠맛을 내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간장 9큰술, 진간장 7큰술, 매실청 5큰술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념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반개를 강판에 곱게 갈아 넣어 보십시오. 양파를 갈아 넣으면 특유의 맵고 강한 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양념 전체에 골고루 퍼집니다. 이는 설탕이나 조미료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럽고 기품 있는 감칠맛을 선사하며 오히려 깻잎 고유의 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양념은 깻잎 2장마다 한 번씩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100장, 200장이라는 양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정성을 들이는 즐거움 속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만든 깻잎절임은 바로 먹어도 신선한 맛이 좋고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숙성시킨 뒤 먹으면 양념이 깊게 배어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4시간쯤 뒤에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주면 양념이 더 고르게 벨 수 있습니다. 갓 만든 깻잎을 별미로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깻잎을 대여섯 장씩 올려 고기를 굽듯이 살짝 지져 드셔보세요. 향긋한 깻잎과 고소한 들기름, 맛있는 양념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땅의 기운과 시간의 맛.
알감자 조림 음식점에 가면 밑반찬으로 나와 주연보다 더 사랑받는 메뉴가 있습니다. 겉은 쪼글쪼글하고 속은 쫀득하며 달콤 짭짤한 맛이 일품인 알감자 조림입니다. 집에서는 그 맛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원리만 알면 음식점보다 훨씬 맛있는 알감자 조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감자 1. 5kg을 준비합니다. 껍질째 조리할 것이므로 소리나 수세미를 이용해 흙을 꼼꼼히 닦아냅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문지르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줍니다. 알감자를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비결은 삼투압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조리기 전에 양념에 재워두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지퍼백에 깨끗이 씻은 알감자를 담고 진간장 1컵과 무려를 부어줍니다. 이때 일반 무렵보다는 점성이 높은 쌀엿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1. 5kg의 알감자에 700g짜리 쌀엿 1병을 다 넣으면 비율이 정확히 맞습니다. 지퍼백에 공기를 빼고 잘 밀봉한 뒤 양념이 감자 표면에 고루 묻도록 주물러줍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숙성시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장의 염분과 쌀엿의 당분이 감자 속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빈자리에 맛있는 양념이 스며들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감자 껍질이 자연스럽게 쪼글쪼글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뒤 꺼내보면 감자의 색은 진해지고 빠져나온 수분으로 흥건해져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감자와 양념 국물을 모두 냄비에 쏟아붓고 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15분, 그 다음엔 중불로 줄여 15분, 총 30분가량 조립니다. 무려 때문에 쉽게 눌어붙을 수 있으니 중간중간 바닥까지 잘 저어주고 불세기를 계속 확인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물이 졸아들고 감자 표면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 졸여지면 가장 큰 감자를 골라 이쑤시개로 찔러보아 속까지 부드럽게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통깨와 들기름을 넉넉히 둘러 부드럽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간 만들었을 때는 물론 냉장고에 보관했다 차갑게 먹어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 간식으로도 밥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만약 너무 단단하게 굳었다면 물을 약간 넣고 약한 불에서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금세 만든 것처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의 청량감을 아삭하게 노각무침 늙은 오이. 노각은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투박한 생김새와는 달리 무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채소입니다. 노각의 매력은 뭐니 해도 오독오독 씹히는 경쾌한 식감에 있습니다. 좋은 노각은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표면을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수저로 속의 씨를 깨끗이 긁어냅니다. 오이씨와 달리 노각의 씨는 질기고 시큼한 맛이 나므로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써는 방향에 있습니다. 노각을 세로 방향, 즉 섬유질 방향을 따라 점이듯이 썰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씹을 때 한층 더 단단하고 경쾌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씹는 맛이 좋습니다. 손질한 노각은 절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닐봉지에 노각을 담고 소금 1큰술과 무렵 반컵을 넣어줍니다. 수분이 많은 노각을 절일 때 설탕보다 점성이 높은 무렵을 사용하면 삼투압 효과가 극대화되어 수분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봉지를 잘 주물러 양념이 고루 묻게 한 뒤 30분간 절입니다. 30분 뒤에는 놀랄 만큼 많은 물이 빠져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면포에 절인 노각을 넣고 남은 수분을 남김없이
아주 힘껏 짜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삭한 노각무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념은 간단합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약간, 매실청 1큰술, 그리고 새콤한 맛을 더할 식초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기를 꽉 짠 노각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향을 더하기 위해 통깨는 갈아서 넣고 참기름을 둘러 마무리합니다. 무려드로 절인 덕분에 나중에 물이 좀 생기더라도 양념이 노각에 착 달라붙어 있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함과 경쾌한 식감, 새콤달콤한 양념의 조화가 여름의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름의 향과 맛, 그리고 식감을 대표하는 3가지 반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깻잎절임, 알감자조림, 그리고 노각무침. 이 소박한 음식들 속에는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혜,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을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조금은 번거로운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가지, 애호박, 꽈리고추 등 또 다른 여름의 선물들을 통해 우리 밥상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번째 이야기, 부드러움의 재발견. 가지나물 무침가지는 특유의 물컹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찌기 전에 단 한 가지 과정만 추가하면 가지의 식감은 물컹거림이 아닌 맛있게 촉촉함으로 재탄생합니다. 깨끗이 씻은 가지 5개의 양끝을 자르고 길이로 반을 갈라줍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담아 들기름을 넉넉히 뿌린 뒤 가지 표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를 맛있게 변신시키는 비법입니다. 가지를 찌기 전에 들기름으로 막을 씌워주면 찌는 동안 들기름이 열을 고르게 전달하여 가지가 속까지 균일하게 익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가지가 품고 있는 맛있는 수분과 영양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가지 속까지 깊게 배어들어 그냥 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풍미와 식감을 선사합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들기름을 바른 가지를 넣고 뚜껑을 닫아 8분간 쪄줍니다. 찌는 시간은 가지의 크기나 불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로 익었는지 확인하며 조절합니다. 다 쪄진 가지는 바로 만지면 매우 뜨거우니 채반에 올려 한 김 식힙니다. 가지가 식으면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줍니다. 이때 가지에서 나온 맛있는 즙을 짜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즙이야말로 가지 고유의 단맛과 풍미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양념은 다진 청양고추와 홍고추, 다진 쪽파, 다진 마늘, 진간장, 그리고 감칠맛을 더할 멸치액젓을 섞어 만듭니다. 이 양념장에 찢어놓은 가지를 넣고 살살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갈아 넣고 들기름을 한 번 더 둘러주면 물컹거리지 않고 맛있게 촉촉한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가지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5번째 이야기, 고소함의 극치. 애호박 들깨볶음. 애호박은 사시사철 구할 수 있지만 여름 햇살을 받고 자란 애호박은 단맛과 풍미가 특히 뛰어납니다. 이 애호박을 새우젓과 들깨가루와 함께 볶아내면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으로 아이들까지 사로잡는 최고의 밥반찬이 탄생합니다. 애호박 1개를 0.5cm 두께의 반달 모양으로 썹니다. 그릇에 애호박을 담고 새우젓 1큰술을 넣어 잘 섞어 10분간 절여줍니다. 애호박을 새우젓에 미리 절이면 밑간이 될 뿐만 아니라 새우젓 특유의 감칠맛이 애호박에 깊이 스며들어 볶음의 풍미가 아주 좋아집니다.
절이는 동안 애호박에서 나온 수분은 버리지 말고 볶을 때 함께 넣어주는 것이 비법입니다. 이 물에는 새우젓의 감칠맛과 애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녹아있어 볶음의 맛을 더욱 깊고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동량으로 두르고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어 향이 올라오도록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에 절여놓은 애호박을 수분과 함께 모두 넣고 볶습니다. 애호박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하게 익으면 불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식감이 물러지기 때문입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놈콜 마요네즈 한 큰술을 넣고 섞어보세요. 이 작은 첨가가 애호박의 풋내를 잡고 고소함을 더해 애호박을 싫어하던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게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3큰술 넉넉히 넣고 버무려주면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지는 들깨 애호박 볶음이 완성됩니다. 6번째 이야기, 맛의 완벽한 균형, 꽈리고추 멸치볶음. 매콤 짭짤한 꽈리고추와 바삭하고 고소한 멸치의 만남. 꽈리고추 멸치볶음은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게 만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밑반찬입니다. 먼저 멸치 100g을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넣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이 과정은 멸치의 비린내를 날리고 숨어있는 고소함을 끌어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멸치가 바삭해지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은 뒤 체에 받쳐 가루를 털어내면 더욱 깔끔한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꽈리고추 300g은 꼭지를 떼고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이때 뾰족한 끝부분을 살짝 잘라내면 볶았을 때 모양이 깔끔하고 양념이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맛이 고루 배게 됩니다. 양념은 미리 섞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간장, 참치액, 맛술, 물, 무려들 각각 2큰술씩 넣고 섞어 준비합니다. 볶는 도중에 양념을 하나씩 넣으면 고르게 섞이지 않고 타기 쉽기 때문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꽈리고추를 넣고 볶습니다. 꽈리고추의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며 맛있는 향이 올라올 때 미리 만들어둔 양념을 붓습니다.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볶아둔 멸치를 넣고 재빨리 섞어줍니다. 양념이 멸치에 고루 묻으면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를 넣고 불을 끈 뒤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바삭한 멸치와 아삭한 꽈리고추의 식감, 단짠단짠한 양념의 조화가 완벽한 꽈리고추 멸치볶음은 시간이 지나도 맛있는 우리 집 든든한 상비 반찬이 되어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수고로움이 빚어낸 별미, 고구마 줄기 볶음. 고구마의 달콤한 뿌리뿐만 아니라 그 줄기까지 먹는 것은 우리 음식 문화의 알뜰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고구마 줄기는 껍질을 벗기는 수고로움이 필요하지만 그 고생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구수하고 맛있는 반찬으로 재탄생합니다. 고구마 줄기의 껍질은 끝을 꺾어 당기면 쉽게 벗겨집니다. 손에 물이 들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줄기는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냅니다. 볶기 전에 데치는 과정은 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아삭한 식감은 유지시키고 볶는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데친 줄기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빼고 준비합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냅니다. 여기에 국간장, 참치액, 물을 넣고 끓여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이 끓어오르면 손질한 고구마 줄기를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펼쳐가며 볶아줍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을 때 불을 끄고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고구마 줄기와 구수한 들깨가루의 조화는 그 어떤 반찬에서도 맛보기 힘든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정성이 들어간 만큼 더 깊은 맛을 내는
우리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음식입니다. 8번째 이야기, 식감의 미학. 아삭아삭 오이무침. 오이무침은 사계절 내내 사랑받지만 특히 여름 오이로 만든 무침은 그 맛과 향이 각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겨 아삭함을 잃기 쉽습니다. 오이지처럼 아삭한 식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오이무침의 비결은 데치기와 절이기에 있습니다. 오이 4개를 끓는 소금물에 넣고 단 10초간만 데친 뒤 즉시 얼음물에 담가 식힙니다. 이 짧은 데치기 과정은 오이의 겉면을 수축시켜 아작거리는 식감을 만들어내고 얼음물은 그 식감과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시켜줍니다. 식힌 오이는 어슷하게 썰어 지퍼백에 담고 소금과 무려들 넣어 30분간 절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이의 수분이 효과적으로 빠져나와 꼬들꼬들한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절인 오이는 물에 헹구지 않고 면포에 싸서 물기를 최대한 꽉 짜줍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간장, 매실청, 식초로 만든 양념에 물기를 짠 오이를 넣고 무쳐내면 시간이 지나도 물이 거의 생기지 않고 오이지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오이무침이 완성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8가지 여름 반찬을 통해 한여름의 밥상을 여행했습니다. 깻잎, 감자, 노각, 가지, 애호박, 꽈리고추, 고구마 줄기, 그리고 오이까지. 저마다 다른 향과 맛, 식감을 가진 이 소박한 반찬들 속에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정성이 담긴 여름 반찬 하나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맛있는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와 높은 습도. 한국의 여름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입맛은 사라지고 기력은 쇠하기 쉬운 계절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를 소박한 밥상 위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바로 제철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주는 여름 반찬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한 접시의 반찬이 어떻게 우리의 여름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영감을 주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우리 문화 속에 숨겨진 더 깊고 다채로운 맛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름의 향을 머금다. 깻잎 양념절임 여름 채소 중 가장 독보적인 향을 꼽으라면 단연 깻잎일 것입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명약이라 불릴 만큼 영양도 풍부하지만 무엇보다 그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은 다른 어떤 채소도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을 지닙니다. 이 깻잎으로 만드는 양념절임은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도 살짝 지져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인 여름 밥상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깻잎 150장을 준비합니다. 깻잎은 잔털이 많아 세척이 중요합니다. 식기 전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깻잎 표면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이 불어나 쉽게 제거되고 깻잎은 한결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이후 식초를 희석한 물에 5분가량 더 담가 살균한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냅니다. 이때 줄기 끝을 약 1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면 나중에 한 장씩 떼어 먹기 편리합니다. 헹군 깻잎은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의 맛이 희석되어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리의 맛을 좌우할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청양고추 4개와 홍고추 4개는 씨까지 함께 곱게 다져줍니다. 고추씨는 풋풋하면서도 칼칼한 맛을 더해 양념의 풍미를 한층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쪽파 열대를 송송 썰어 넣고 다진 마늘 3큰술, 고춧가루 5큰술, 통깨 3큰술을 더합니다. 그리고 비법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멸치 다시물 300ml입니다. 맹물을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칠맛을 내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간장 9큰술, 진간장 7큰술, 매실청 5큰술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념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반개를 강판에 곱게 갈아 넣어 보십시오. 양파를 갈아 넣으면 특유의 맵고 강한 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양념 전체에 골고루 퍼집니다. 이는 설탕이나 조미료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럽고 기품 있는 감칠맛을 선사하며 오히려 깻잎 고유의 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양념은 깻잎 2장마다 한 번씩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100장, 200장이라는 양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정성을 들이는 즐거움 속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만든 깻잎절임은 바로 먹어도 신선한 맛이 좋고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숙성시킨 뒤 먹으면 양념이 깊게 배어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4시간쯤 뒤에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주면 양념이 더 고르게 벨 수 있습니다. 갓 만든 깻잎을 별미로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깻잎을 대여섯 장씩 올려고기를 굽듯이 살짝 지져 드셔보세요. 향긋한 깻잎과 고소한 들기름, 맛있는 양념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땅의 기운과 시간의 맛. 알감자 조림 음식점에 가면 밑반찬으로 나와 주연보다 더 사랑받는 메뉴가 있습니다. 겉은 쪼글쪼글하고 속은 쫀득하며 달콤 짭짤한 맛이 일품인 알감자 조림입니다. 집에서는 그 맛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원리만 알면 음식점보다 훨씬 맛있는 알감자 조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감자 1, 5kg을 준비합니다. 껍질째 조리할 것이므로 솔이나 수세미를 이용해 흙을 꼼꼼히 닦아냅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문지르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줍니다. 알감자를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비결은 삼투압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조리기 전에 양념에 재워두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지퍼백에 깨끗이 씻은 알감자를 담고 진간장 1컵과 무려를 부어줍니다. 이때 일반 무렵보다는 점성이 높은 쌀엿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1. 5kg의 알감자에 700g짜리 쌀엿 한 병을 다 넣으면 비율이 정확히 맞습니다. 지퍼백에 공기를 빼고 잘 밀봉한 뒤 양념이 감자 표면에 고루 묻도록 주물러줍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숙성시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장의 염분과 쌀엿의 당분이 감자 속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빈자리에 맛있는 양념이 스며들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감자 껍질이 자연스럽게 쪼글쪼글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뒤 꺼내보면 감자의 색은 진해지고 빠져나온 수분으로 흥건해져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감자와 양념 국물을 모두 냄비에 쏟아붓고 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15분, 그 다음엔 중불로 줄여 15분, 총 30분가량 조립니다. 무려 때문에 쉽게 눌어붙을 수 있으니 중간중간 바닥까지 잘 저어주고 불세기를 계속 확인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물이 졸아들고 감자 표면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 졸여지면 가장 큰 감자를 골라 이쑤시개로 찔러보아 속까지 부드럽게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통깨와 들기름을 넉넉히 둘러 부드럽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간 만들었을 때는 물론 냉장고에 보관했다 차갑게 먹어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 간식으로도 밥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만약 너무 단단하게 굳었다면 물을 약간 넣고 약한 불에서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금세 만든 것처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의 청량감을 아삭하게 노각무침 늙은 오이. 노각은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투박한 생김새와는 달리 무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채소입니다. 노각의 매력은 뭐니 해도 오독오독 씹히는 경쾌한 식감에 있습니다. 좋은 노각은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표면을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수저로 속의 씨를 깨끗이 긁어냅니다. 오이씨와 달리 노각의 씨는 질기고 시큼한 맛이 나므로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써는 방향에 있습니다. 노각을 세로 방향, 즉 섬유질 방향을 따라 점이듯이 썰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씹을 때 한층 더 단단하고 경쾌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씹는 맛이 좋습니다. 손질한 노각은 절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닐봉지에 노각을 담고 소금 1큰술과 무렵 반컵을 넣어줍니다. 수분이 많은 노각을 절일 때 설탕보다 점성이 높은 무렵을 사용하면 삼투압 효과가 극대화되어 수분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봉지를 잘 주물러 양념이 고루 묻게 한 뒤 30분간 절입니다. 30분 뒤에는 놀랄 만큼 많은 물이 빠져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면포에 절인 노각을 넣고 남은 수분을 남김없이 아주 힘껏 짜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삭한 노각무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념은 간단합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약간, 매실청 1큰술, 그리고 새콤한 맛을 더할 식초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기를 꽉 짠 노각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향을 더하기 위해 통깨는 갈아서 넣고 참기름을 둘러 마무리합니다. 무려드로 절인 덕분에 나중에 물이 좀 생기더라도 양념이 노각에 착 달라붙어 있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함과 경쾌한 식감, 새콤달콤한 양념의 조화가 여름의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름의 향과 맛, 그리고 식감을 대표하는 세 가지 반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깻잎절임, 알감자조림, 그리고 노각무침. 이 소박한 음식들 속에는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혜,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을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조금은 번거로운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가지, 애호박, 꽈리고추 등 또 다른 여름의 선물들을 통해 우리 밥상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드러움의 재발견. 가지나물 무침가지는 특유의 물컹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찌기 전에 단 한 가지 과정만 추가하면 가지의 식감은 물컹거림이 아닌 맛있게 촉촉함으로 재탄생합니다. 깨끗이 씻은 가지 5개의 양끝을 자르고 길이로 반을 갈라줍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담아 들기름을 넉넉히 뿌린 뒤 가지 표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를 맛있게 변신시키는 비법입니다. 가지를 찌기 전에 들기름으로 막을 씌워주면
찌는 동안 들기름이 열을 고르게 전달하여 가지가 속까지 균일하게 익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가지가 품고 있는 맛있는 수분과 영양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가지 속까지 깊게 배어들어 그냥 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풍미와 식감을 선사합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들기름을 바른 가지를 넣고 뚜껑을 닫아 8분간 쪄줍니다. 찌는 시간은 가지의 크기나 불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로 익었는지 확인하며 조절합니다. 다 쪄진 가지는 바로 만지면 매우 뜨거우니 채반에 올려 한 김 식힙니다. 가지가 식으면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줍니다. 이때 가지에서 나온 맛있는 즙을 짜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즙이야말로 가지 고유의 단맛과 풍미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양념은 다진 청양고추와 홍고추, 다진 쪽파, 다진 마늘, 진간장, 그리고 감칠맛을 더할 멸치액젓을 섞어 만듭니다. 이 양념장에 찢어놓은 가지를 넣고 살살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갈아 넣고 들기름을 한 번 더 둘러주면 물컹거리지 않고 맛있게 촉촉한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가지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5번째 이야기, 고소함의 극치. 애호박 들깨볶음. 애호박은 사시사철 구할 수 있지만 여름 햇살을 받고 자란 애호박은 단맛과 풍미가 특히 뛰어납니다. 이 애호박을 새우젓과 들깨가루와 함께 볶아내면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으로 아이들까지 사로잡는 최고의 밥반찬이 탄생합니다. 애호박 1개를 0.5cm 두께의 반달 모양으로 썹니다. 그릇에 애호박을 담고 새우젓 1큰술을 넣어 잘 섞어 10분간 절여줍니다. 애호박을 새우젓에 미리 절이면 밑간이 될 뿐만 아니라 새우젓 특유의 감칠맛이 애호박에 깊이 스며들어 볶음의 풍미가 아주 좋아집니다. 절이는 동안 애호박에서 나온 수분은 버리지 말고 볶을 때 함께 넣어주는 것이 비법입니다. 이 물에는 새우젓의 감칠맛과 애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녹아있어 볶음의 맛을 더욱 깊고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동량으로 두르고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어 향이 올라오도록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에 절여놓은 애호박을 수분과 함께 모두 넣고 볶습니다. 애호박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하게 익으면 불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식감이 물러지기 때문입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놈콜 마요네즈 1큰술을 넣고 섞어보세요. 이 작은 첨가가 애호박의 풋내를 잡고 고소함을 더해 애호박을 싫어하던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게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3큰술 넉넉히 넣고 버무려주면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지는 들깨 애호박볶음이 완성됩니다. 6번째 이야기, 맛의 완벽한 균형. 꽈리고추 멸치볶음. 매콤 짭짤한 꽈리고추와 바삭하고 고소한 멸치의 만남. 꽈리고추 멸치볶음은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게 만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밑반찬입니다. 먼저 멸치 100g을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넣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이 과정은 멸치의 비린내를 날리고 숨어있는 고소함을 끌어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멸치가 바삭해지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은 뒤 체에 받쳐 가루를 털어내면 더욱 깔끔한 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꽈리고추 300g은 꼭지를 떼고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이때 뾰족한 끝부분을 살짝 잘라내면 볶았을 때 모양이 깔끔하고 양념이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맛이 고루 배게 됩니다. 양념은 미리 섞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간장, 참치액, 맛술, 물, 무려들 각각 2큰술씩 넣고 섞어 준비합니다. 볶는 도중에 양념을 하나씩 넣으면 고르게 섞이지 않고 타기 쉽기 때문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꽈리고추를 넣고 볶습니다. 꽈리고추의 색이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하며 맛있는 향이 올라올 때 미리 만들어둔 양념을 붓습니다.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볶아둔 멸치를 넣고 재빨리 섞어줍니다. 양념이 멸치에 고루 묻으면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를 넣고 불을 끈 뒤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바삭한 멸치와 아삭한 꽈리고추의 식감, 단짠단짠한 양념의 조화가 완벽한 꽈리고추 멸치볶음은 시간이 지나도 맛있는 우리 집 든든한 상비 반찬이 되어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수고로움이 빚어낸 별미, 고구마 줄기볶음. 고구마의 달콤한 뿌리뿐만 아니라 그 줄기까지 먹는 것은 우리 음식 문화의 알뜰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고구마 줄기는 껍질을 벗기는 수고로움이 필요하지만 그 고생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구수하고 맛있는 반찬으로 재탄생합니다. 고구마 줄기의 껍질은 끝을 꺾어 당기면 쉽게 벗겨집니다. 손에 물이 들 수 있으니 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줄기는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냅니다. 볶기 전에 데치는 과정은 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아삭한 식감은 유지시키고 볶는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데친 줄기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빼고 준비합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 향을 냅니다. 여기에 국간장, 참치액, 물을 넣고 끓여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이 끓어오르면 손질한 고구마 줄기를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펼쳐가며 볶아줍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을 때 불을 끄고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고구마 줄기와 구수한 들깨가루의 조화는 그 어떤 반찬에서도 맛보기 힘든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정성이 들어간 만큼 더 깊은 맛을 내는 우리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음식입니다. 8번째 이야기, 식감의 미학, 아삭아삭 오이무침. 오이무침은 사계절 내내 사랑받지만 특히 여름 오이로 만든 무침은 그 맛과 향이 각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겨 아삭함을 잃기 쉽습니다. 오이지처럼 아삭한 식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오이무침의 비결은 데치기와 절이기에 있습니다. 오이 4개를 끓는 소금물에 넣고 단 10초간만 데친 뒤 즉시 얼음물에 담가 식힙니다. 이 짧은 데치기 과정은 오이의 겉면을 수축시켜 아작거리는 식감을 만들어내고 얼음물은 그 식감과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시켜줍니다. 식힌 오이는 어슷하게 썰어 지퍼백에 담고 소금과 무려들 넣어 30분간 절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이의 수분이 효과적으로 빠져나와 꼬들꼬들한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절인 오이는 물에 헹구지 않고 면포에 싸서 물기를 최대한 꽉 짜줍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간장, 매실청, 식초로 만든 양념에 물기를 짠 오이를 넣고 무쳐내면 시간이 지나도 물이 거의 생기지 않고 오이지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오이무침이 완성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8가지 여름 반찬을 통해 한여름의 밥상을 여행했습니다. 깻잎, 감자, 노각, 가지, 애호박, 꽈리고추, 고구마 줄기, 그리고 오이까지. 저마다 다른 향과 맛, 식감을 가진 이 소박한 반찬들 속에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정성이 담긴 여름 반찬 하나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맛있는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와 높은 습도. 한국의 여름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입맛은 사라지고 기력은 쇠하기 쉬운 계절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여름을 이겨내는 지혜를 소박한 밥상 위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바로 제철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주는 여름 반찬의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한 접시의 반찬이 어떻게 우리의 여름을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영감을 주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우리 문화 속에 숨겨진 더 깊고 다채로운 맛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름의 향을 머금다. 깻잎 양념절임 여름 채소 중 가장 독보적인 향을 꼽으라면 단연 깻잎일 것입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명약이라 불릴 만큼 영양도 풍부하지만 무엇보다 그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은 다른 어떤 채소도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을 지닙니다. 이 깻잎으로 만드는 양념절임은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도 살짝 지져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인 여름 밥상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깻잎 150장을 준비합니다. 깻잎은 잔털이 많아 세척이 중요합니다. 식기 전에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깻잎 표면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이 불어나 쉽게 제거되고 깻잎은 한결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이후 식초를 희석한 물에 5분가량 더 담가 살균한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냅니다. 이때 줄기 끝을 약 1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면 나중에 한 장씩 떼어 먹기 편리합니다. 헹군 깻잎은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의 맛이 희석되어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리의 맛을 좌우할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청양고추 4개와 홍고추 4개는 씨까지 함께 곱게 다져줍니다. 고추씨는 풋풋하면서도 칼칼한 맛을 더해 양념의 풍미를 한층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쪽파 10대를 송송 썰어 넣고 다진 마늘 3큰술, 고춧가루 5큰술, 통깨 3큰술을 더합니다. 그리고 비법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멸치 다시물 300ml입니다. 맹물을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칠맛을 내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간장 9큰술, 진간장 7큰술, 매실청 5큰술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념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반 개를 강판에 곱게 갈아 넣어 보십시오. 양파를 갈아 넣으면 특유의 맵고 강한 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양념 전체에 골고루 퍼집니다. 이는 설탕이나 조미료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럽고 기품 있는 감칠맛을 선사하며 오히려 깻잎 고유의 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양념은 깻잎 2장마다 한 번씩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100장, 200장이라는 양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정성을 들이는 즐거움 속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만든 깻잎절임은 바로 먹어도 신선한 맛이 좋고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숙성시킨 뒤 먹으면 양념이 깊게 배어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4시간쯤 뒤에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주면 양념이 더 고르게 벨 수 있습니다. 갓 만든 깻잎을 별미로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깻잎을 대여섯 장씩 올려 고기를 굽듯이 살짝 지져 드셔보세요. 향긋한 깻잎과 고소한 들기름, 맛있는 양념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땅의 기운과 시간의 맛. 알감자 조림 음식점에 가면 밑반찬으로 나와 주연보다 더 사랑받는 메뉴가 있습니다.
겉은 쪼글쪼글하고 속은 쫀득하며 달콤 짭짤한 맛이 일품인 알감자 조림입니다. 집에서는 그 맛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간단한 원리만 알면 음식점보다 훨씬 맛있는 알감자 조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감자 1. 5kg을 준비합니다. 껍질째 조리할 것이므로 솔이나 수세미를 이용해 흙을 꼼꼼히 닦아냅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문지르며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헹궈줍니다. 알감자를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비결은 삼투압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조리기 전에 양념에 재워두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지퍼백에 깨끗이 씻은 알감자를 담고 진간장 1컵과 무려들 부어줍니다. 이때 일반 무렵보다는 점성이 높은 쌀엿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1. 5kg의 알감자에 700g짜리 쌀엿 한 병을 다 넣으면 비율이 정확히 맞습니다. 지퍼백에 공기를 빼고 잘 밀봉한 뒤 양념이 감자 표면에 고루 묻도록 주물러줍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서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숙성시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장의 염분과 쌀엿의 당분이 감자 속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빈자리에 맛있는 양념이 스며들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감자 껍질이 자연스럽게 쪼글쪼글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뒤 꺼내보면 감자의 색은 진해지고 빠져나온 수분으로 흥건해져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감자와 양념 국물을 모두 냄비에 쏟아붓고 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15분, 그 다음엔 중불로 줄여 15분, 총 30분가량 조립니다. 무려 때문에 쉽게 눌어붙을 수 있으니 중간중간 바닥까지 잘 저어주고 불세기를 계속 확인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물이 졸아들고 감자 표면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 졸여지면 가장 큰 감자를 골라 이쑤시개로 찔러보아 속까지 부드럽게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통깨와 들기름을 넉넉히 둘러 부드럽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간 만들었을 때는 물론 냉장고에 보관했다 차갑게 먹어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 간식으로도 밥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만약 너무 단단하게 굳었다면 물을 약간 넣고 약한 불에서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금세 만든 것처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의 청량감을 아삭하게 노각무침 늙은 오이. 노각은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투박한 생김새와는 달리 무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채소입니다. 노각의 매력은 뭐니 해도 오독오독 씹히는 경쾌한 식감에 있습니다. 좋은 노각은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표면을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라 수저로 속의 씨를 깨끗이 긁어냅니다. 오이씨와 달리 노각의 씨는 질기고 시큼한 맛이 나므로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써는 방향에 있습니다. 노각을 세로 방향, 즉 섬유질 방향을 따라 점이듯이 썰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씹을 때 한층 더 단단하고 경쾌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씹는 맛이 좋습니다. 손질한 노각은 절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닐봉지에 노각을 담고 소금 1큰술과 무렵 반컵을 넣어줍니다. 수분이 많은 노각을 절일 때 설탕보다 점성이 높은 무렵을 사용하면 삼투압 효과가 극대화되어 수분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봉지를 잘 주물러 양념이 고루 묻게 한 뒤 30분간 절입니다. 30분 뒤에는 놀랄 만큼 많은 물이 빠져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면포에 절인 노각을 넣고 남은 수분을 남김없이 아주 힘껏 짜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삭한 노각무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념은 간단합니다.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약간, 매실청 1큰술, 그리고 새콤한 맛을 더할 식초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기를 꽉 짠 노각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향을 더하기 위해 통깨는 갈아서 넣고 참기름을 둘러 마무리합니다. 무려드로 절인 덕분에 나중에 물이 좀 생기더라도 양념이 노각에 착 달라붙어 있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함과 경쾌한 식감, 새콤달콤한 양념의 조화가 여름의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름의 향과 맛, 그리고 식감을 대표하는 3가지 반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깻잎절임, 알감자 조림, 그리고 노각무침. 이 소박한 음식들 속에는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혜,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을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조금은 번거로운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가지, 애호박, 꽈리고추 등 또 다른 여름의 선물들을 통해 우리 밥상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번째 이야기, 부드러움의 재발견. 가지나물 무침가지는 특유의 물컹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찌기 전에 단 한 가지 과정만 추가하면 가지의 식감은 물컹거림이 아닌 맛있게 촉촉함으로 재탄생합니다. 깨끗이 씻은 가지 5개의 양끝을 자르고 길이로 반을 갈라줍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담아 들기름을 넉넉히 뿌린 뒤 가지 표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를 맛있게 변신시키는 비법입니다. 가지를 찌기 전에 들기름으로 막을 씌워주면 찌는 동안 들기름이 열을 고르게 전달하여 가지가 속까지 균일하게 익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가지가 품고 있는 맛있는 수분과 영양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가지 속까지 깊게 배어들어 그냥 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풍미와 식감을 선사합니다. 김이 오른 찜기에 들기름을 바른 가지를 넣고 뚜껑을 닫아 8분간 쪄줍니다. 찌는 시간은 가지의 크기나 불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로 익었는지 확인하며 조절합니다. 다 쪄진 가지는 바로 만지면 매우 뜨거우니 채반에 올려 한 김 식힙니다. 가지가 식으면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줍니다. 이때 가지에서 나온 맛있는 즙을 짜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즙이야말로 가지 고유의 단맛과 풍미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양념은 다진 청양고추와 홍고추, 다진 쪽파, 다진 마늘, 진간장, 그리고 감칠맛을 더할 멸치액젓을 섞어 만듭니다. 이 양념장에 찢어놓은 가지를 넣고 살살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갈아 넣고 들기름을 한 번 더 둘러주면 물컹거리지 않고 맛있게 촉촉한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가지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5번째 이야기, 고소함의 극치. 애호박 들깨볶음. 애호박은 사시사철 구할 수 있지만 여름 햇살을 받고 자란 애호박은 단맛과 풍미가 특히 뛰어납니다. 이 애호박을 새우젓과 들깨가루와 함께 볶아내면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과 고소함으로 아이들까지 사로잡는 최고의 밥반찬이 탄생합니다. 애호박 1개를 0.5cm 두께의 반달 모양으로 썹니다. 그릇에 애호박을 담고 새우젓 1큰술을 넣어 잘 섞어 10분간 절여줍니다. 애호박을 새우젓에 미리 절이면 밑간이 될 뿐만 아니라 새우젓 특유의 감칠맛이 애호박에 깊이 스며들어 볶음의 풍미가 아주 좋아집니다. 절이는 동안 애호박에서 나온 수분은 버리지 말고 볶을 때 함께 넣어주는 것이 비법입니다.
이 물에는 새우젓의 감칠맛과 애호박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녹아있어 볶음의 맛을 더욱 깊고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동량으로 두르고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어